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답답해하시는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바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셨죠. 이 고민을 장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마라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장님하고 상담할 때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매장을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었는데 손님들이 정말로 맛있다, 다른 사람들도 와서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도 실제로 입소문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번 매장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국식 마라탕 육수 그대로가 아니라 한국식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식 사골 육수를 쓰고 있는 이 특별함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92%가 광고보다는 다른 사람들,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의, 즉 지인들의 추천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입소문을 안 내줄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왁자지껄하고 자랑하고 떠들 만한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거리요? 네,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죠.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케팅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파는 것으로만으로는 소문이 안 나요. 입소문이 나려면 고객들이 이 집은 뭔가 다르다, 내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마라탕 사장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할 때마다 사골 육수 우려내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시식용 육수를 따로 제공해 보세요. 그리고 사골 마라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은 늘 새로움을 쫓거든요.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흥미는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선택지를 찾게 돼요. 사실은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새로움을 추구해서 상대에게 어필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네 꽃집에서 늘 같은 장미, 즉 백합만 진열한다면 손님들의 발길이 당연히 점점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주말 한정, 드라이 플라워 만들기 체험 패키지 이렇게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소비자들은 신선한 경험으로 느끼고 이걸 주변에 자기 친지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여기서 입소문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적인 개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TOMA, Top of Mind Awareness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 카테고리를 딱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앱 하면 배달의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빠른 배달 하면 쿠팡이고요. 즉 브랜드가 소비자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자연스럽게 연상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돼야, 이걸 마케팅에서는 이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소상공인도 이런 TOMA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개념인 바이럴 루프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도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고객이 먼저 제품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른 고객을 불러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드롭박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바로 공유하는 서비스가 드롭박스인데요. 친구를 초대하면 양쪽 모두 다 무료 용량을 더 주는 보상을 제공했었어요. 이 구조 덕분에 광고비 없이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지요. 자영업자들도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단골 고객이 친구를 데려오게 되면 특별한 서비스 제공. 사실 주변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는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장치를 만들어 두면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끌어오게 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요. 요가 학원이 단순히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공원 선셋 요가 클래스를 열었다면 참가한 고객들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브랜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소문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는 총각내 야채 가게입니다. 먼저 이 총각내 야채 가게를 통해서 그렇다면 입소문 마케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3단계 접근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손님의 기억 속에서 남겨주는 것입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는 신선한 채소라는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대표가 직접 상품을 선별하는 모습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선함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었었죠. 이것이 바로 TOMA를 달성한 겁니다. 2단계는 손님을 바로 입소문 마케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활기찬 총각 사원들의 친근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했었어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SNS에서도 화제가 됐었고요. 책으로 출간된 적도 있었고요.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매장을 홍보해 주는 무료 마케터가 된 것이지요. 그럼 일반 소상공인들도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교수님?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앵무새 카페처럼 특별한 공감 체험을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빵집이 매일 같은 소보로 빵만 내놓는 대신에 고객이 직접 토핑을 고르는 DIY, Do It Yourself지요. 그런 서버를 출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겁니다. 카페가 단순히 아메리카노만 팔던 곳에서 원두향을 직접 고르는 테이스팅 서비스를 추가한다면 손님들은 이 집은 확실히 다른 카페보다는 다르다라고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체험은 고객의 감정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입소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DD 공식을 제안하곤 합니다. 첫째 F는 first예요. 최초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카페가 국내 최초로 애견 동반 루프탑 카페를 시작했었어요.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지요. 최초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강력한 얘기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D는 different, 남들과 다른 카페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홍대 한 치킨집이 치킨을 시키면은 사장님이 직접 기타 연주를 해준다라는 컨셉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다른 치킨집하고는 역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D는 도미넌트, 압도적인 1등입니다. 어느 특정 경험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명동의 한 붕어빵집이 30가지 속재료 중에서 고객이 직접 조합을 선택한다라는 방식으로 압도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아, 첫 글자를 따서 FDD. 이거 공식 외우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들이 매번 작게라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곧 자연스러운 입소문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는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세요. 총각내 야채 가게처럼 신선함과 같은 가치를 정하고 이를 모든 고객 접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고객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드세요. 요 가게는 사장님이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서 식재료를 직접 고른다 같은 명확한 키워드를 제공하면 고객은 마치 말 전하기 게임처럼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고객들에게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놀랄만한 극적인 체험을 제공하세요. 단순히 좋은 상품이다, 괜찮은 서비스다만으로는 입소문이 퍼질 리가 없습니다. 고객의 기억에 남을 만한 흥미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질문 제가 대신 한번 드려볼게요. 좀 예산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입소문은 전혀 예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거든요. 앞서 말한 사골 육수 설명하기, 그 다음에 Do It Yourself 토핑 고르기, 이런 걸 보세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 집은, 이 카페는, 이 마라탕은 다른 집하고 확실히 다르다 하는 느낌을 주는 데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보통 그럼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까지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입소문이 나면 좋겠지요. 근데 이것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 경험상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나서 적어도 한 달, 약 3, 4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소문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꼭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우리 가게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도 해주지 않았었는데 어떤 특별한 것도 해주지 않았었는데 남과 다르지도 않았었는데 무료 홍보대사로 입소문을 내줄 리가 없다. 요 점을 기억하세요. 고객들에게 얘기거리를 주면서 특별함을 주면서 입소문을 기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기획하면서 왜 이렇게 입소문이 안 나냐 하고 고민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 고객은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제품을 쓰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원할까? 이 경험이 바이럴 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따라서 고객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을 만한 특별함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결국 입소문 마케팅의 핵심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와닿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수님 우리 다음 시간도 살짝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벤트를 해도 단골이 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이벤트를 하게 되게 되면서 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해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실천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